자, 통관의 보류, 예, 이거 바로 들어가는데, 통관의 보류는, 한 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30페이지. 그래서 통관의 보류. 예, 그래서 우선 보류라는 좀 단어를 조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은데, 보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통관을 중단한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데, 뭐 통관을 중단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통관의 제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통관의 제한. 근데 이 통관의 제한이라는 개념은 시기별로 좀 달라집니다. 어떤 표현 방법이나 그런 게. 자, 그래서 통관의 제한은 간단하게 통관 중에 일어나는 거겠죠. 예, 그럼 통관 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통관하기 전. 그러니까 여기서 통관하기 전이라는 건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 수입신고에서 수입신고에서 수리, 이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통관하기 전이라는 것은 수입신고하기 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입항하역해서 물건이 보세구역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당연히 물건의 검사가 가능한데, 이때도 검사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통관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관 중. 통관 중에도 제한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보통 통관의 제한이라는 개념은 물건을 검사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하지 않으면은 이 물건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당연히 뭘 막을 수가 없는데,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럼 통관 중이라는 것은 딱 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신고, 수리, 딱 요 사이, 요 사이가 통관 중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통관 후도 통관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통관 후라는 것은 수리가 이미 난 거고, 더 나가서는 수리가 됐으니까 보세구역을 밖을 나간 걸 말해요. 근데도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세 개별로 어떤 식으로 그럼 제한을 가하는 어떤 표현 방법이 다른데, 통관 전에 만약에 물건을 검사했는데, 그러니까 수입신고 들어가기 전에도 보세구역에 있는 물건도 세관에 그냥 검사할 수 있어요. 아무 그냥 보세구역 물건이 딱 있는데, 그냥 저 물건 좀 이상해, 그러면 그냥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실제로 보세사 일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그런 일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건이 쫙 있는데 보통 검사가 통관 수입 신고하면은 기억나시죠? 이때 검사가 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수입 신고 시에 결정나요. 검사가 걸린다 안 걸린다가. 네, 그래서 검사의 보통은 검사 그러면 이 검사를 말해요. 수입 신고 시에 하는 검사. 네, 근데 무조건 이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통관도 안 했는데도 저기 있는 저 물건 좀 이상해? 예, 그래서 세관 직원이 그냥 꺼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그러면은 검사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때는 그럼 유치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유치한다라는 것도 통관을 제한하는 개념인데, 통관 전에는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통관 중, 통관 중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요 개념인 거예요. 가장 많은 검사를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신고 시에 검사 걸린 거. 예, 그때 뭐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러면은, 그러면 이때 쓰는 표현이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132페이지 통관의 보류입니다. 이때는 보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관이 돼서 물건이 막 시중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세구역 반임 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뭐 그냥 짧게 말하면 리콜 제도라고 하는데요. 통관이 된 물건도 어떤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은 지금 막 시장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아니면 백화점에 막 판매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보세구역으로 10백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이렇게 통관을 제한하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구나. 예, 알아두시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통관의 보류는 바로 그 개념으로 말씀드린 대로 매년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딱 봐도 문제 만들기 쉬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에 나는 경우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그래서 세관장은, 그래서 이 통관의 보류는 당연히 세관장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관이란 것 자체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세관에서 한다 그랬죠. 관세청은 통관하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세관에서 통관하니까 통관 보류도 세관장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사유 좀 보시면은, 우선 수출입 반송 신고 기재 사항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수출입 반송할 때 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는데 그 신고서가 좀 작성이 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걸 미비한 걸 말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뭐 이런 거예요. 어
그 섬유 같은 경우에는 성분의 차이에 따라서 HS가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섬유인데 어떤 직물인데 면이 몇 프로냐, 폴리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HS가 변하거든요. 그러면 신고할 때 당연히 HS 번호를 적으면서 이거는 성분이 어떻다라는 것도 같이 밝혀줘야 돼요. 그럼 이게 요거네? 이렇게 해서 이게 맞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게 기재 사항이 잘 못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거 제대로 해 이렇게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 통관을 멈추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출 서류 같은 것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뭐 원산지 증명서 가지고 와 그랬는데 못 갖고 와요. 그럼 갖고 올 때까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뭐 이거나 가장 큰 개념이죠. 의무사항 위반, 국민보건을 위하료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건 좀 커다란 개념인데 뭐 요 3번에 가장 해당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뭐였냐면 예전에 벨기에산 돼지고기에서 갑자기 다이옥신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검사해보니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발견되는 즉시 지금 통관하고 있는 모든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통관 보류.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다시 리백 이렇게 시백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해당되는 거고요. 다음 3번 보시면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 이런 거는 뭐냐면은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폭발할 수 있어요. 운송 중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수출입 신고를 통관하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한 안전성 검사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HS 번호로 정해지죠. 좀 위험물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는 안전성 검사가 필을 안 하면 이러면은 통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거. 그다음에 5번째는요. 세관장의 체납 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 신고하는 경우. 참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는 그 각 세금의 그 관청마다의 그 세금이 전부 다 프로그램이 연계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부가세를 안 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수입을 빼면 부가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세청에 걷어야 되는 거기에 부가세를 안 냈어요. 그러면은 그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다가 좀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세관에 그걸 통보해요. 그래서 얘는 국세 안 낸 놈이니까 통관시켜주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더 웃긴 거는 그런 세금 쪽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느까지 지금 전산이 연결돼 있냐면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당연히 그 국민보험 내주잖아요. 그 어떤 그 고용자의 반을 내주죠. 그럼 그 회사에서 그걸 안 냈어요. 그럼 그것까지도 같이 연계돼서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낼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낼 때까지 이거 통관이 안 돼요. 이거에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통관을 보려고 세금을 채권 확보를 하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6번 보시면은 또 기타의 개념인데 뭐 가장 뭐 이것도 밑에 그 예가 이렇죠. 뭐 이런 혐의의 고발로 조사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고발을 되거나 조사를 받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통관을 시켜주는 과는 세관에서 통관지원과라는 과에서 통관을 시켜줘요. 근데 통관지원과에서 막 검사가 나가는 거죠. 그럼 수입신고해서. 근데 만약에 검사를 딱 했는데 마약이 들어가 있네요. 이러면은 통관지원과는 손을 뗍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너무 아주 대단한 사항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세관에 조사과라는 과가 있어요. 그 과로 이첩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당의 물건은 당연히 통관에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이게 매번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6가지 기억해 주시고요.